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목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현대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구조 수색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현대산업개발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고 후속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책임을 밝히기 위해 경찰과 국토부 등 관계기관들이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 가까이 발생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나성범 선수가 12번째 우승에 이바지하겠다며 입단식에서 당찬 각오를 밝혔습니다. 광주 현대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10일째입니다. 여전히 실종자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타워 크레인 해체가 시작되면 다음 주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정근 기자,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네, 어제도 12시간 넘는 수색 작업이 진행됐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22층 이상 상층부에 어제 구조견과 구조대원을 보내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내시경 카메라와 영상 탐지기 등을 동원했는데 수색 현장이 위험하다 보니 구조 활동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타워 크레인 일부를 해체하고 건물 외벽을 보강하는 작업이 완료된 다음 주부터 실종자 수색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물 옆 타워 크레인이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게 하는 지지용 쇠줄 설치는 어제 마무리됐고요. 오늘부터는 크레인 해체 작업이 시작됩니다. 타워 크레인 상부에 있는 27톤 추와 조종실이 해체 대상으로 사고수습 통합대책본부는 내일까지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크레인 해체가 끝나면 붕괴 이후 최대 4.1cm씩 움직이고 있는 건물 외벽을 고정하는 작업이 주말 사이에 진행됩니다. 이렇게 모든 안전조치가 완료되면 당국은 구조견이 이상 반응을 보였던 22층과 26층 등 4개 층에 대한 정밀 수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지자체 역량만으로는 재난 조기 수습에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의 중앙사고 대책본부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이 부실 시공에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아파트를 짓는 동안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업체가 현대산업개발의 협력업체였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후속 조치가 현대산업개발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직후 책임론이 불거지자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쳤고 강도 측정에도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한 전문 업체가 현대산업개발의 협력업체였던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19년 착공 당시 현대산업개발이 안전점검 업체를 선정했는데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된 협력업체 10여 곳만 입찰에 참여해 최저가를 낸 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현대산업개발의 각 회사마다 그 협력업체가 다 있거든요. 우수 업체들을 이제 협력회사로 등록을 시켜가지고 그 회사에 한해서 투자를 시켜가지고 협력업체 지정도 현대산업개발이 하는 만큼 시공사와 하청업체 간에 짬짬이도 가능했던 상황. 실제 이 업체는 착공 직후와 건물이 15층까지 올라갔던 6개월 전 콘크리트 타설과 타워 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여 모두 양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허가 관청인 광주 서구의 관리감독 역시 허술했습니다. 안전점검 후 업체가 작성한 보고서를 시공사와 관청이 한 부씩 보관해야 하지만 광주 서구는 이를 제출받아야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현장이 워낙 한두 개라면 세월 정도 그걸 보관할 수가 있는데 한 현장에서만 해도 뭐 보고서가 한 20건, 30건 일이 나오다 보니 보통 현장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이후 전체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을 벌여 문제가 있으면 재시공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분양제에 대한 계약 해지는 물론 아파트 완전 철거와 재시공 방안까지도 고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안전진단 역시 현대산업개발이 주도권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가운데 실종자 가족들은 외벽 붕괴 가능성에 대한 계측까지 현대산업개발이 맡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를 비판했습니다.
서구청과 시청과 현사는 저 안에서 한통속이 돼가지고 저희는 강력히 요구하는 게 정부에서 특별팀을 구성해서 현산을 배제하고. 이런데도 광주 서구는 시공 중인 건물이 무너진 이례적 사안이어서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은 현대산업개발에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늘은 24절기의 마지막 절기 대안입니다. 큰 추위라는 뜻인데요. 오늘 날은 맑겠지만 절기답게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수온주 영하 5도 안팎까지 낮아진 상태입니다. 한낮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추위 속 일교차도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기 아주 쉬운 상황이니까요. 체온 조절 잘 하셔야겠습니다. 요즘 기온도 기온이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더 춥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불 수 있겠습니다.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 없도록 시설물 점검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도 수일째 전해드리고 있죠. 특히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바싹 메말라 있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도 경각심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방위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본사와 관할 자치구인 광주 서구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아파트 신축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가 예고됐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발생 9일째. 시공업체인 현대산업개발 본사 사무실에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진행 사항에 대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보고에 대한 조치는 적절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련 서류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광주 서구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경찰이 주목한 건 민원 관련 서류와 전자문서 일체입니다. 지난 2019년 5월 아파트 착공 이후 서구청에 접수된 공사 관련 민원은 324건. 경찰은 민원에 대해 당국이 제대로 대처했는지, 이번 붕괴 사고와 관련한 민원이 있었는지 따져볼 계획입니다. 어떤 자료 보셨나요? 한 말씀 해주시죠. 규명되어야 할 과제는 산더미입니다. 적정 품질의 콘크리트와 철근 등을 사용했는지, 아파트 구조 설계 자체에 하자가 있었는지 등도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특히 사고를 유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짧은 양생 기간과 동발이 제거 시점 등도 수사를 통해 정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안전 시스템의 이제 문제죠. 그 안전 점검이나 구조 감리나 관련된 그 건축물 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경찰과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이번 참사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나서고 있는 가운데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시가 겨울철에 시공하는 콘크리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자치구에 주문했습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에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콘크리트 타설을 지양하는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를 어길 때는 시공자와 감리자 모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분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광주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역대 최대 규모로 광주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아 확산 우려를 더 키우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시민들에게 잠시 멈춤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1일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오후 6시 기준으로 356명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집계가 마무리되는 자정까지 시간이 더 남았기 때문에 확진자는 4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처음으로 200명대를 기록한 뒤 일주일 만에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요양병원과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 고위험 시설뿐 아니라 감염 경로를 확인할 겨를도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이 오미크론 확진자여서 전파 속도가 빠른 곳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오미크론 검출률도 최근 일주일 새 80%를 차지하며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일주일 연속 세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자 방역당국은 공동체 안전을 위한 잠시 멈춤을 강력 공고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 어린이들의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오는 24일부터 2주 동안 휴원합니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고위험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선제 PCR 검사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등 다매체 방송 시대에 지역 방송의 역할을 고민하는 정책 세미나가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지역방송협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는 지방 분권으로 지역적 이슈가 중요해지면 지역 방송에 대한 관심과 시청도 증가한다며 지역에 대한 관심이 지역 방송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만재 원광대 교수와 박민 참여미디어연구소 소장은 공동 발제를 통해 지역방송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들에게 맡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자치단체와 지역방송, 지역 거점 대학이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 미디어 협업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성범 선수가 기아의 12번째 우승을 기원하는 세리머니로 고향팀인 기아 타이거즈의 품에 안겼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성적으로 보여주겠다는 당찬 각오도 함께 다졌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나성범 선수가 입단식에 맞춰 12번째 우승을 바라는 깜짝 세리머니를 동료 선수들과 함께 펼칩니다. 고향팀이지만 아직은 낯선 유니폼. 그렇지만 6년 계약에 150억 원의 초대형 FA 계약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준 구단에 감사드린다며 성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건 당연히 우승이고요. 조회보를 할 수 있도록 그 일원으로서 꼭 같이 이루고 싶고 저를 이렇게 믿고 뽑아주신 만큼 저도 구단에게 보답을 하고 싶고요. 기아 챔피언스 필드 1호 홈런의 주인공으로서 기분 좋았던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며 올 시즌 3할과 30홈런, 100타점을 목표로 본인의 마음으로 더 단단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러려면 또 꾸준한 성적을 보여야 되고 그에 맞게 또 팀 성적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종국 감독은 지난 시즌 중장거리포 갈증에 시달린 타선을 의식한 듯 중심 타선에 배치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팀 다른 선수들에 대한 시너지 효과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지만 생각은 지금은 3번 타자로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009년 김상현, 2017년 최영우, 대형 트레이드나 FA 계약으로 우승의 밑바탕을 놓았던 기아 타이거즈. 호랑이의 해 나성범의 영입이 12번째 우승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지 팬들은 벌써부터 개막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오늘 인터뷰 온의 주인공은 앞서 전해드린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한 나성범 선수입니다. 올 시즌 활약상이 기대되는 나성범 선수가 밝힌 포부를 직접 들어보시죠. 기아 타이거즈 외야수 나성범입니다. 제가 살면서 또 이런 기회가 있을까, 이런 자리가 있을까 했었는데 또 이게 열심히 하다 보니 또 이런 기회가 오고 또 이런 축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기쁘고요. 하루빨리 개막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고 그 전에 준비 잘해서 캠프 때부터 선수들과 빨리 하나가 돼서 개막 때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입어보고 싶은 유니폼이었습니다. 왜냐면 또 상대팀으로 시합할 때도 제가 이제 봤는데 되게 유니폼도 이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제가 또 블랙 컬러랑 이제 또 빨간색 컬러도 또 좋아하는 편이라서 또 잘 조화가 되고 마음에 듭니다. 네. 경기 보러는 이제 여기 말고 이제 무등경기장을 많이 갔었었는데요. 혜태 시절 때부터
이제 부모님 따라서 뭐 경기 보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 때는 뭐 야구를 해야겠다 하지도 않았었고 그냥 보러 다니고만 있었고요. 근데 뭐 그냥 형이랑 같이 그냥 동네 야구식으로 그냥 집에서도 하고 그냥 장난식으로도 하고 이렇게 한 기억이 있고요. 뭐 장타면 장타 그에 맞게 또 준비를 할 거고요. 저뿐만 아니라 제가 NC에 있을 때도 그렇고 기아라는 팀에 전제력 있는 선수들이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 선수들과 같이 힘을 합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우승이고요. 일단은 다치지 않는 게 좀 목표인 것 같아요. 뭐 6년이라는 긴 시간이지만 그래도 6년 동안에 몸 관리 잘해서 꾸준한 선수가 되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스갯소리로 차 많이 받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홈 경기 하는 듯한 느낌일 것 같아요. 뭐 솔직히 제가 타석에 나오는 방향도 다르고 뭐 더가웃이라든지 뭐 유니폼도 다를 거고 이제 팬분들을 제가 등에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직접 앞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분이 묘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또 익숙한 구장은 좀 더 창원 NC파크였기 때문에 뭐 별다른 긴장이라든지 그런 건 괜찮을 것 같고요. 적응한 데는 기분이 그냥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그날이 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물론 뭐 3할에 30 없는 100타점을 목표로 좀 하겠지만 솔직히 그 수치는 그 기록은 정말 힘든 부분이라서 항상 매 시즌 숫자보다는 다치지 않고 그냥 경기에 나가는 거에 감사함을 가지고 이렇게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도 마찬가지로 수치를 두는 것보다는 그냥 안 다치고 한 경기 한 경기 열심히 하는 게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시민광장위원회 광주본부가 출범식을 갖고 대선 승리를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해찬 상임고문과 이영석 광주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대선이 채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호남의 선택과 결집이 중요해졌다며 모든 역량을 발휘해 제4기 민주정부를 창출하자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광주 영락공원 실내 추모관이 설 연휴 기간 임시 폐쇄됩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영락공원 안에 있는 실내 추모관을 설 명절 연휴인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락공원 실외묘지는 정상 운영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지역에서 늘어난 토지 면적이 축구장 1,513배에 달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라남도의 면적은 12,359제곱킬로미터로 전년도보다 축구장의 1,513배에 달하는 10.8제곱킬로미터가 늘었습니다. 시군별 토지 면적은 해남이 가장 넓고 다음으로 순천과 고흥, 화순군 순이었습니다. 토지 면적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해남군 산이면으로 영산강 공유수면 매립지가 준공된 데 따른 겁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은 24절기의 마지막 절기 대안입니다. 큰 추위라는 뜻인데요. 오늘 날은 아주 맑겠지만 절기답게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안팎으로 아주 추운 날씨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도 5도 안팎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기온 자체도 낮지만 오늘 일교차도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체온 조절에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기온도 기온이지만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더 추운 요즘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 없도록 시설물 점검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대기 건조함도 수일째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경각심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 전남 모든 지역에서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입니다. 추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성 영하 6도 안팎, 나주와 화순에서도 영하 6도 안팎으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2도에서 5도 분포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목포 영하 4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2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순천은 영하 7도 안팎으로 아주 추운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영상 7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토요일부터 한 발짝 물러설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